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시미도 사건의 주인공 684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1년 8월 23일 오전 6시경 684 부대 부대원 24명이 기관병 18명을 살해하고 시미도를 탈출합니다. 이들은 12시 20분경 인천 독배부리 해안에 상륙한 뒤 시내버스를 탈취해 곧장 서울로 향했죠. 그러나 서울에 진입하기 전 부대원들은 인천에서 자신들을 저지하는 육군과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총격전으로 버스의 타이어가 터졌고 684 부대원들은 두 번째 버스를 탈취해 오후 2시 15분경 영등포구 대방동 유한양의 건물 앞에 도착하였죠. 이곳에서도 부대원들은 자신들을 저지하는 군 경찰과 또 한 차례 총격전을 벌이다가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렸고 684 부대원 대부분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시미도 사건이죠. 684 부대는 어떤 부대이며 그들은 왜 시미도를 탈출하여 서울로 향하던 걸까요? 과연 시미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684 부대는 1.2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된 대북 특수공작 부대입니다. 1.2 사태란 1968년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군 소속의 무장게릴라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한 사건이죠. 이 무장게릴라들은 한국 군경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30명이 사살되었고 이들 중 생포된 김신조는 박정희 목 따러 왔수다라고 말해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중앙정보부는 대북 특수공작 부대인 시미도 부대를 창설합니다. 북한에서 박정희의 목을 따겠다고 부대를 만들어 보냈으니 우리도 김일성의 목을 뗄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중앙정보부는 이 부대에 소속될 공작원 선발과 예산 지원 그리고 정기적인 훈련 상태 점검을 담당하였습니다. 부대 운영과 훈련은 공군 특수부대가 맡기로 하였죠. 공군이 이 특수부대 훈련을 맡은 이유는 고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것이 목표물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도 정확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미도 부대 공군 편제상 명칭은 2325 부대 209 파견대였는데 209 파견대라는 명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미도 부대의 작전명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다가 급습하는 오소리의 공격 방식에서 따온 오소리였기 때문에 오소리 공작대 또는 1968년 4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684 부대라는 위장명으로 불리곤 했죠. 청와대를 습격한 북한의 부대원이 31명이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31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사형수들로만 선발할 생각이었으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인으로만 선발했다는 말도 있고 범죄자들과 민간인이 섞여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높은 보수를 준다는 정보기관원들의 거짓 약속에 속아 시미도 부대에 들어간 평범한 시민도 있다고 하죠. 중앙정보부가 684 특수부대원 모집 당시 북파 공작 임무의 위험성과 공작원 신분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모집 조건에는 양질의 급식과 장교 후보생 수준의 보수를 제시했다면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영화 시미도에 나온 것과는 달리 684 부대가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사형수 조폭들이 아니라 하층민에 속한 사라져도 누가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포섭 대상이었다라는 말이 많죠. 어쨌든 중앙정보부에 모집된 31명의 청년들은 모두 22살에서 35살 사이의 젊은 나이였고 북한으로의 침투 날짜를 정하기 전까지는 시미도에서 생활하며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훈련 장소가 시미도였던 이유는 시미도가 인천에서 20km 떨어져 있는 데다 무의도에 가려져 지도상에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열객선이 다니지 않는 무인도였기 때문이죠. 사실 완전히 무인도까진 아니고 당시 한 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중앙정보부가 퇴거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부대원과 훈련 장소를 모두 선발한 후인 1968년 4월 3일 오소리 작전을 수행할 공작원들을 가르칠 공군 교관 요원 18명이 선발대가 되어 시미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시미도의 연병장과 막사 등 교육시설을 씌웠는데 한 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교육장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교육대장이 교관들을 불러 소주잔에 해골 가루를 넣고 그 위에 소주를 부은 다음 한 잔씩 마시게 했다고 하죠. 김일성의 목을 딸 정도의 특수 공작원을 양성하려면 교관부터 강심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교관들이 해골가루가 든 소주를 한 잔씩 마시자 교육대장은 너희들은 인간의 뼈를 갈아 마신 인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이 순간부터 인간이 아니니까 훈련생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고 악귀처럼 가르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었죠. 선발대가 시미도에 도착한 뒤 20일 후 훈련병들이 순차적으로 시미도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31명의 훈련생이 모두 소집된 뒤 부대 창설식이 열렸는데
교육대장은 기관병과 훈련생 모두에게 1, 2, 4군 부대를 능가하라고 요구했죠. 교관들은 훈련생들에게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과거죄가 사면되고 보상이 따르지만 단 한 발짝이라도 자의로 2, 3을 벗어날 때는 배신자로 간주하여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훈련병들은 자신들에게 펼쳐질 지옥 같은 나날을 온전히 예상하지 못했죠. 갓 도착한 훈련생들은 교관이나 조교의 지시에 개소리 말라는 식으로 대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첫 훈련인 제식훈련 때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죠. 교관은 제식훈련에서 발에 못 맞추는 훈련병이 있으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훈련생들은 옆 사람의 머리가 터지고 피가 솟구치는 광경 속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684 부대원들은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점호를 하고 6km 산악 구보를 한 뒤 지도 읽기, 각종 화기약, 습격 매복, 장애물 돌파, 유격훈련, 총검술, 호신술, 폭파, 의무, 체력단련, 수영훈련, 생안법 등을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습격 매복과 호신술, 사격, 산악 구보였죠. 심의도에는 온종일 총성이 울려 퍼졌고 화약냄새, 땀냄새, 악쓰는 소리, 매질하는 소리가 뒤섞여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때는 훈시가 있었는데 훈시의 마지막 멘트는 늘 똑같았죠. 체포되면 자폭하라. 684 부대가 이 지옥같은 훈련을 견뎌낸 것은 앞서 말했듯 중앙정보부가 달콤한 보상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6개월만 참으면 호강시켜준다며 이 훈련에 기약이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약속했던 보수와 양질의 급식은 초기 몇 개월 동안만 지켜졌습니다. 상황이 열악해지니 훈련생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교육시간에는 기관병이 1대1로 따라붙기 시작했죠. 취침 시엔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든 기관병이 훈련생 막사 출입구를 지켰고요. 심의도에 들어온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북한 침투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 작전은 작전 예정일 전날에 취소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684 부대를 창설한 김영욱에서 새로 취임한 이우락으로 교체되었거든요. 극소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급비리에 설립된 심의도 부대는 창설 관계자들이 제대로 된 인수 인계도 없이 사라지면서 존재 이유가 희미해진 것은 물론 후원 세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중앙정보부장은 심의도 관리에 매우 소홀했기 때문에 심의도의 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죠. 자연스레 탈출을 시도하는 훈련생들이 속출했지만 이들은 모두 체포되어 당시 부대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몽둥이를 동원한 동료들의 구타로 살해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기관병들은 호의호식하며 훈련생들을 혹사시킨 것 같지만 사실 기관병들 역시 처우가 좋지 못했죠. 심의도에 대한 처우가 나빠지면서 기관병들에게 지급되던 생명수당과 근무수당, 특근수당도 끊겼거든요. 기관병들 역시 훈련생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잤기 때문에 심의도의 열악한 환경에 함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기관병들은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죠. 열악한 환경과는 별개로 생사를 오가는 혹독한 훈련은 계속되었고, 시간은 흘러 훈련생들이 심의도에 감금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684 부대의 존재는 처치가 곤란한 골칫덩어리가 되었죠. 1971년부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탓에 북파 임무가 중단되었거든요. 한마디로 심의도 684 부대의 쓸모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684 부대원들을 고스란히 집으로 돌려보내자니 이들이 비밀을 발설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중앙정보부는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약속했던 6개월은 이미 지나갔고 처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에 더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684 부대원들은 결심을 하게 되죠. 1971년 8월 23일 684 부대원들은 3년 4개월 만에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병 24명 가운데 18명이 훈련병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훈련 중 사망한 7명을 제외한 24명의 훈련병들은 영상 초반에서 말했던 인천 독풀입의 해안에 상륙한 뒤 시내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향했죠. 청와대로 향해 박정희를 비롯한 시민도 부대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군경과의 총격전 끝에 대부분의 부대원은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4명뿐이었죠.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심의도의 진상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 무장간첩이 서울에 침입했고 교전 끝에 사살당했다는 북한 소행의 난동 사건으로 왜곡 발표했죠. 684 부대 관련 서류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생존한 부대원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죠. 부대원들이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부대원 4명이 상고하여 부대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회유를 했죠. 결정적으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해주고 월남전에 참전하게 해준 뒤 이후 생계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은 4명의 부대원들은 국회 진상조사에서 입을 다물었죠. 야당 의원들이 부대원들에게 심의도에 왜 들어간 것이며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업무를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생존한 부대원들은 비밀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이들 4명은 1972년 1월 모두 군사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죠. 그리고 2달 뒤인 3월에 사형 집행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김병업 대원은 사형 집행 전 살아생전 국가에 대해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 게 아깝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집에 알리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다른 대원인 이서천은 애국가를 부른 후 국가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죽는 게 억울합니다라는 말을 남겼고, 임성빈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웠다, 김일성의 목을 베지 못하고 죽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684 부대에 대한 이야기는 30여 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1999년에 소설 실미도가 출판되면서 684 부대원들에 대한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2003년 안성기 설경구 주연의 영화 실미도가 개봉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실미도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실미도 사건은 전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사건의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31명의 부대원들과 기관병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 또한 없었죠. 그래도 올해 들어서 실미도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릴 듯 보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년인 2022년에 안매장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라고 권고하면서 올해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또한 작년 12월에는 부대원 중 한 명인 임성빈 씨의 여동생이 오빠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상속권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올해 9월 상속권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그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재판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유언장에는 어머니, 엄마, 아버지 같은 가족에 대한 단어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게 없는 유언장은 당사자가 가족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이죠. 684 부대원들의 유언장에는 어머니, 엄마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쉽다, 안타깝다가 대부분이죠. 훈련 과정에서 부대원들의 머릿속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들의 임무를 생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실미도 사건의 주인공 684 부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